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저는 어제 병원 잘 다녀왔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시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로 좀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뀐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이날에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또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3대 지수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이날 또 증시 변동성을 높인 그런 요인이 또 있었는데요. 이날 주가 지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이 네 가지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네 마녀의 날 이것이 겹치면서 3대 지수 이날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수치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 1.6% 내렸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3.5%나 내렸다는 거. 그리고 S&P 500 지수는 1.3% 내렸고 주간 기준으로도 1.9%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 0.9% 내렸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0.2%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갑자기 매파적으로 변한 연준의 시장이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어떤 발언들이 나온 건지 CNBC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제목부터 보시면 Fed's Jim Bullard sees first interest rate hike coming as soon as 2022. 연준의 이제 블라드 총재가 2022년 빠르면 이때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네, CNBC와의 인터뷰를 가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2022년 말 빠르면 2022년 말에도 이제 물가가 예상보다 더 빨리 이렇게 상승한다면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전망은 전반적인 FOMC, 이제 수요일에 발표된 FOMC 회의 결과보다도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것인데요. 제가 전달을 해드렸지만 지금 FOMC에 따르면 2023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죠. 자, 그리고 블라드 총재는 이번 연준의 그 회의가 더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다고 해요. 자,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우리는 좋은 한 해를 예상하고 있고 좋은 경제 리오프닝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가 상승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여기서부터 이제 물가 압력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매파적인 모습으로 기우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FOMC가 이런 심리를 좀 반영하는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한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GDP 전망치도 6.5%에서 7%로 올라갔죠. 자, 전반적으로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블라드 총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경제를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고용시장이 빨리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 하지만 이런 성장은 예상보다 더 빠른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you could see some upside risk. 좀 더 이런 상향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물가가 3% 그리고 내년에는 2.5% 그 이제 연준의 목표인 2%를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전망이 만약에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2022년 말 될 때까지 벌써 이제 2년이나 물가가 뭐 3% 가까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 2%보다 더 높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찾은 기사도 뭐 비슷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보시면 연준의 이런 업데이트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설명한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고요. 자, 이제 연준의 이런 발표 이후로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거대한 리포지셔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달러는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요. 전 세계 증시는 좀 엇갈린 모습 보였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올랐고 S&P 다우는 하락했고요. 기술주는 상승했고 그리고 순환주는 하락을 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피터 부크바, 블리클리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CIO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자, 이제 그
비둘기적인 기조가 정점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비둘기 정점은 끝났고 시장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벌써 시작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 자, 여기 소제목 보시면 그 임박한 즉각적인 충격은 아니지만 많은 변동성이 예상된다. 이런 제목이고요. 자, 전략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한 만큼 이제 향후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 2년물 국채금리랑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이 국채금리 곡선은 그 플래트닝, 평탄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죠.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다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자재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부쿠바 전략가는 거대한 이런 국채금리 곡선 플래트닝 평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인터레스트 이제 네, 이제 금리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고 연준이 경제 성장을 둔화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원자재를 팔고 있고 경기 순환주 팔고 있고 느린 경제 성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성장주를 사고 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틀 만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틀 만에 이런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BTIG의 이제 줄리안 엠마뉴엘 전략가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더 큰 높은 시장 변동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어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에마뉴엘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S&P 500 지수가 좀 좁은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바닥은 4,050 그리고 이 상향은 4,250으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7월 FOMC 회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더 변동성이 추가가 될지 지금 지켜보기 모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8월 말에 열릴 연간 잭슨홀 회의에서 이제 연준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소식 좀 전해드리면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반면 2023년까지도 금리가 인상되지 않길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연준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우존스가 뭐라고 평가했냐면 채권과 주식 자금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베팅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드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강세장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CNBC는 지금 국채 수익률이 내리고 경기 순환주들이 급락하고 있다. 이제 매파적인 기조에도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오르지 않고 지금 내리고 있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자, 아까 전해드린 대로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 가격이 7주 만에 최저치 나타냈고 주간 낙폭은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3분기 국제 유가가 80달러 웃돌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은행주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2% 하락을 했고 시티그룹도 1.7%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랑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보시면 키스 러너 이 전략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연준이 긴축 정책을 더 예상보다 빠르게 나간다면, 그러니까 물가 압력을 잡기 위해서 더 빠르게 긴축에 나선다면 이것이 미래 경제 성장에 압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MRB 파트너스의 전략가들은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번 주는 이제 연준의 이런 긴급 완화 정책과 이제 프리머니 그러니까 이제 쉬운 돈 시대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끝날 것이라는 이런 변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였다. 징조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 이벤트 당첨자 발표 시간인데요. 자, 지난 영상에 좋은 댓글을 또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신 POBI 포비님 그리고
포듀나님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또 이번 주 증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증시 소식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